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일본의 아소산이 폭발해 5km 밖까지 화산재가 분출해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날 아소산 분화는 화구에서 나온 고온의 분출물이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내려왔고, 화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있는 보육원에도 화산재가 날아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아소산은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5년 만에 또다시 폭발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아소산 분화 직전 여러가지 전조 현상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입산 금지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니시 니폰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이 분화하기 바로 전날 화산 활동의 증가를 감지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화 경계 수준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소산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분화한 게 아닙니다. 분명 최근 들어 자주 분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상청도 경계 수준을 2단계, 즉 분화구 주변 규제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로 격상한 바로 다음날 소규모 분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소산은 이미 분화 며칠 전부터 화구 주변에서 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긴급 정보를 발표했을 정도로 심상치 않았고, 화산가스 방출량이 늘어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입산 금지 조치인 3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일본스러운 규정에 발목을 잡힌 것이었는데요. 3단계로 격상하려면 화산성 미동이나 화산가스 등 여러 현상 가운데 2가지 요인 이상에서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어야만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 가지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뉴얼에 죽고 매뉴얼에 사는 일본이라지만 분화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규정을 탓하며 3단계 격상을 미루는 모습,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하는 일본의 관료주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빛을 발했고, 긴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소산은 이번에 분출된 화쇄류가 화구로부터 1.3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하마터면 아소산을 오르던 관광객들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일어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입산객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 정부는 이런 어이없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분화구에 가까운 등산로의 봉쇄를 검토하기 시작한 바로 그 찰나에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마저도 손발이 맞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아소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입장을 낸 것인데요. 아소산 입장 규제 조치는 관광에 영향이 있어 기상청의 판단을 넘어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아소산은 구마모토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관광 수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입산 금지 조치를 망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매뉴얼대로 했을 뿐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화산활동 전문가인 후지이 도시츠쿠 도쿄대 명예교수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본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을 고려해 더욱더 경고를 강하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온타케 산의 분화로 60여 명이 사망, 실종해 최악의 화산재해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폭발 조짐을 확인했지만 경계 수준을 높이지 않아 이 같은 인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 당국의 느려 터진 대처로 2014년 온타케산 분화는 전후 최악의 화산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입산 금지 조치를 미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니까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기후현 다카야마시 중부 산악국립공원에서 돌에 깔려 숨진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의 신원은 사카타 모토히로 내각부 심의관이었습니다. 총리를 보좌하는 부처인 내각부의 심의관은 사무차관에 이은 고위직으로 일본 내각부의 고위 간부가 등산을 하러 갔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자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실족했거나 낙석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야마시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5시 18분께 진도 4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는데요.
내각부 심의관의 사망과 이 지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는 수준의 흔들림을 수반하는 지진입니다. 만일 산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추정 지점에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지진의 연관성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간 화산 분화에 대해 처참한 대응 수준을 보이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처 역시 미흡해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지난 10월 7일 일본 수도권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진도 5강 지진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일본의 충격은 컸습니다. 신칸센, 지하철, 열차 등이 일제히 중단되면서 도쿄의 주요 역 주변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장사진을 쳤고 수만 명이 지하철역 구내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수도권 교통마비로 인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515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통신이 두절돼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가족과 연락조차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골판지를 열심히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골판지를 깔고 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본은 대책이랍시고 자연재해 시 귀가 곤란자에 대한 대책 조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지자체가 사업장의 종업원을 위해 사흘분의 음료수와 식량 등 필요 물품을 비축하도록 기업에 권장하고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 민간 사업자 등은 귀가 곤란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진 때도 사흘분 식량을 확보한 사업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강진이 발생하면 수도권의 노숙자가 급증할 텐데 지진 대비 일시 체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따라잡겠다며 내놓은 야심작 일본 침몰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1973년 발간된 후 지금까지 수차례 사골처럼 우려먹으며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소설 일본 침몰이 또다시 드라마로 제작돼 일본 T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일본이 방송계에서조차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번 작품을 지상파 방송 직후 2시간 만에 넷플릭스로 세계에 공개되는 한류 드라마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 내놨고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폭발해 또다시 한류가 유행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은 일본은 이제서야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니폰 TV와 후지 TV 등 대표 민영 방송국이 모두 넷플릭스와 이런 방식으로 드라마를 배급하려고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침몰은 넷플릭스 공개 이후 탑 10까지는 올라가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되고 있는 일본 드라마 일본 침몰은 그 제목만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드라마 콘텐츠와 제작 기술이 한국에 뒤떨어지고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인터넷에는 드라마 일본 침몰을 본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 드라마에 비하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이 뒤떨어진다. 일본 드라마가 세계에 전달되는 것은 기쁘지만 한국 드라마에는 진다는 패배감에 괴롭다. 현재 미국에서 일본 컨텐츠를 거의 접할 수 없다. 따라서 호기심의 미국인들이 일본 침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품은 금방 꺼질 것이다.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제치겠다며 내놓은 야심작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일본은 현재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서도 침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내놓는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도 한국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떠오르는 반면 서서히 침몰하는 일본, 그들의 추락은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